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월요일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민선 8기 정원을호의 공약을 익산 시민들이 직접 살펴보게 됩니다. 40명으로 구성된 시민 배심원단은 다음 달 14일까지 공약 실천 계획 등을 평가해 익산시에 권고안을 전달하게 됩니다. 전체 공약 가운데 교통과 산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로 선별된 20개 공약이 집중 평가될 예정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 민선 8기 공약을 직접 평가할 시민 배심원단이 17일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시민 배심원단은 18세 이상 익산 시민 40명이 무작위로 선발돼 구성됐습니다. 이달 말과 다음 달 14일 두 차례 추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익산시의 민선 8기 공약의 실천 계획을 살펴보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권고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공약 실천 계획 평가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런 공약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안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걸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민 배심원단은 교통과 산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로 5개 분임으로 나뉘어 공약을 평가하게 됩니다. 민선 8기에 제시된 94개 공약 중 공약 실천계획 적정성 여부 11건과 공약 실천계획 평가 9건에 대해 집중 검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집중 점검할 공약으로는 KTX 익산역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 추진을 비롯해 익산 안전체험 교육장 건립, 신중년 일자리 센터 구축,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수성 등이 꼽혔습니다. 또 백제 금마저 전통문화 복합 체험단지 수성과 원헬스 통합연구센터 건립,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다이로운 플랫폼 수성 등도 검토 공약으로 선별됐습니다. 앞으로 익산시는 시민 배심원단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선별된 공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시민 배심원단이 다음 달 권고안을 제출하면 이에 대한 수용 여부 등을 결정해 시청 누리집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약속했던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중압감이 크고 하루하루가 저로서는 그렇게도 정말 값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4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 민선 8기 익산시 주요 공약의 실천 계획이 적정한지, 공약과 집행에 불일치 요소는 없는지를 시민 눈높이에서 바라볼 시민 배심원단. 공약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은 5,997억 원 규모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를 다음 달 턴키 방식으로 입찰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2024년에 착공해 오는 2029년에 개항한다는 계획이어서 전라북도가 바라는 개항 시기보다는 1년이 늦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새만금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위원회 회의 안건은 군산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과 새만금 간척지 수목식재 확대계획 등 2건입니다.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사업은 새만금위원회에서 승인하면 오는 12월 400억 원을 들여 문여도 일대에서 첫 삽을 띄게 됩니다. 새만금위원회는 이달 안에 서면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인력이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병훈 국회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진흥원 직원은 정규직 111명에 무기계약직 1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상 필요한 인력의 58.6%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하면 오는 2024년까지 추가로 구축하는 청년 식품창업센터와 기능성 원료은행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품 선거 의혹과 관련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종식 전 도의원에 대한 경찰의 대질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종식 전 도의원을 불러 대질 조사를 벌였습니다. 앞서 김 전 도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 시장 측이 선거를 도와달라며 400만 원을 건넸다고 폭로했고
강 시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9회 군산시의회가 100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8대와 비교하면 윤리특위를 상설화해 청렴도를 높이고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 등으로 투명한 의정 활동이 눈에 띕니다. 자치권 확대와 역량 강화라는 기대 속에 군산시의회가 변화의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100일을 맞은 제9대 군산시의회. 이전 의회와 비교해 가장 달라진 점은 투명성과 책임성의 강화입니다. 군산시의회는 본회의장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했습니다. 이제 사회가 전문화되고 또 투명화되고 또 공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 투명성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윤리위원회를 상설화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동환 우리 5선 의원을 윤리위원장으로 해서 의원들의 품위 또 질 높은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한치도 우리 시민들에게 지탄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조례발의에서도 의원들의 참여가 눈에 띕니다. 개원 이후 세 차례의 임시회 21일 동안 조례와 안건 등 33건이 처리됐고 같은 기간 제8대 의회와 비교하면 7건이 늘었습니다. 전체 의원 22명 가운데 30%를 차지하는 초선 의원의 활동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은 간담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입법활동과 홍보도 강화됩니다. 정책지원관 5명을 선발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한 홍보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 시의회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지역 현안 문제 해결,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상에 힘쓰겠다는 포부입니다. 9대 의의가 캐치프레이즈로 걸었던 견제와 대안의 제시, 강한 의의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정식 회의뿐만 아니라 임시회의를 자주 만들어가지고 비회기 동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각종 우리 군산 현안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서 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의회 자치권이 강화된 제9대 군산시의회. 시의회의 권한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익산시 환경특별사법경찰이 최근 3년간 200건이 넘는 환경법규 위반 행위를 고발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환경특사경은 지난해 연말까지 225건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올해도 지난 8월까지 58건을 적발했습니다. 익산에서 적발된 환경법규 위반 행위는 가축분뇨가 107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폐기물 53건, 대기 35건 순입니다. 전북대 자퇴생 수가 6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대에서 자퇴한 학생은 1,083명입니다. 이는 전국 9개 지방거점 대학교 가운데 5번째로 많은 수입니다. 전북대의 신입생 대비 자퇴생 비율도 2016년 10.5%에서 지난해 25.6%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산 시립도서관이 장서를 크게 늘렸습니다. 도서관은 이용자 희망도서와 신간도서 등 장서 2만 7천여 권을 확충했습니다. 특히 지역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해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책 1,029권을 확보하고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소리책, 점자책 등 다양한 형태의 도서 구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군산 기계공업고 등 도내 4개 마이스터고가 오늘부터 나흘간 내년도 신입생 모집원서를 접수합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4개 마이스터고 468명에 대해 신입생 모집원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기계공고는 기계시스템 제어과 등 2개 학과 108명, 전북 기계공고는 폴리메카닉스과 등 4개 학과 234명을 각각 모집합니다. 원서는 전북 고입 전형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군산상공회의소가 신기업가 정신을 선포했습니다. 17일 군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역 정재계 대표들과 함께 사회적 가치 증진이라는 신기업가 정신을 선포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신기업가 정신은 경제와 윤리적 가치 창출, 선진적인 기업 문화 조성, 친환경 경영 실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등 5가지입니다. 김동수 회장은 그동안 사회가 기업에게 요구했던 부분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었다면 이제는 인구 절벽 등의 위기와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일 때만 차량을 멈추면 됐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차량을 멈춰야 했는데요. 이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경찰 단속 현장에 윤현석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익산 모현동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 앞 한 차량이 멈췄다 출발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인데도 우회전하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운전자분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신 거예요. 지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상에 있으면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시면 안 돼요.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석 달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것이 특징. 이에 따라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들은 길을 건너는 사람뿐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이 보여도 일단 멈춰서야 합니다.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 때 잠시 멈추지 않으면 벌점과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적발된 운전자에겐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회전 시 신호가 아닌 보행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들은 아직도 예전 습관대로 운전을 하고 계셔서 보행자 의무 위반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내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보행자가 횡단보도 또는 인도를 건널 때에는 언제나 내가 일시 정지하고 그 다음에 서행 운전해야 된다는 습관을 가지고 안전 운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계도 기간 동안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78건에 비해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수 역시 지난해 40명에서 22명으로 50% 가까이 줄었습니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보행자 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도내에서 이번 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건강과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번 주 중반까지 아침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해 점차 추위가 느그러지겠습니다.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는 만큼 노약자의 건강 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040명으로 지난주 같은 날보다 2,000여 명 증가했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959명, 해외 유입 81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48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11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11명을 비롯해 군산 58명, 익산 40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일 기준 0.98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1명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1,718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4건이 많은 수치입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9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8건, 기계적 요인 165건 순이었습니다.
인명피해는 44명으로 지난해보다 24명이 줄었습니다. 폭우와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농가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개발해 기상정보와 작물재해 정보를 농장별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은 해당 시스템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농가들의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6년부터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조기경보 시스템은 가입된 농장 단위로 기상 예측과 작물의 생육 상황에 따른 재해 정보와 대응 기술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문자 알림도 제공됩니다. 그동안 농촌의 이상기후 재해를 사후 복구 위주로 관리했던 것과 달리 조기 예측을 통해 피해를 줄이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도입된 지 수년이 지났어도 농민들의 가입은 저조합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조기경보 시스템 서비스 대상은 전국 41개 시군 27만 3,807농가, 이 가운데 14,336농가만 가입해 가입률은 5.24%에 불과합니다. 특히 익산은 1,590농가 중 266농가, 군산은 6,659농가 중 33농가만 이용하면서 가입률이 각각 2.51%, 0.5%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은 지난 2018년, 군산은 2019년부터 도입됐는데도 가입률이 저조한 것입니다. 농민들은 대부분 해당 시스템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지도 못했고 이거 혼일 아니었으니까 이게 어떤 시스템인가를 그런갑다 그런 식 별로 이야기는 들었어도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농업 분야에 접근하고 접목해서 활용할 줄을 모르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 농진청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가입을 받고 있어 격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북 14개 시군의 기술 보급이 모두 완료된 만큼 도농업기술원과 협력해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휴대폰으로 서비스를 받거든요. 그러려면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신청서를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청을 받는 시군에 담당자 관심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좌우하긴 합니다. 농진청은 앞으로 2027년까지 조기경보 시스템을 155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 도입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농가들이 이용하지 않으면서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군산의 빈집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비 사업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군산의 빈집은 지난 2018년 844가구에서 지난해 1944가구로 늘었습니다. 반면 빈집 정비 사업은 2018년 150가구에서 지난해 125가구로 줄었습니다. 군산 빈집 가구 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9번째로 많고 도내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새벽에 빈상가에 모여 노름판을 벌인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는 도박 등의 혐의로 60대 A씨 등 30여 명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0시 30분쯤 익산의 한 상가 건물에서 판돈 1,000여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 중 상당수는 가정주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이 속한 서해중부 해역에서 고래 폐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윤중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4년 동안 전북이 속한 서해중부에서 전체의 65%인 2,664마리가 폐사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폐사한 고래들은 브라이드 고래 1마리를 제외한 모두가 상갱입니다. 폐사한 고래는 대부분 어획 활동 중에 그물에 함께 걸린 혼액 비율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기준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마이너스 0.12%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월별 기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누적 상승률은 지난해 절반 수준인 2.84%에 그쳤습니다. 도내 아파트 전세가격도 9월 들어 마이너스 0.03%를 기록하는 등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내 인구 감소에서 청년층 비율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현 도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내 청년 인구는 5만 8천여 명이 줄어 전체 인구 감소의 86.8%를 차지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라북도가 청년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핵심 시책인 청년 주거 안정과 관련해 예산조차 수립하지 않는 등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도내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조사가 이뤄집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다음 달부터 1년간 도내 14개 시군에 걸쳐 3천 가구를 표본으로 실내 라돈 조사를 시행합니다. 조사 신뢰성을 위해 연구진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라돈 검출기를 설치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는 전라북도 라돈 관리계획에 반영됩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익산 사회적 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 판매 행사가 열렸습니다. 익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19개 사회적 경제기업이 참여해 꽃차, 고추장 등의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경제의 미래 가치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도 진행됐습니다. 시는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회적 경제기업 3곳의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익산에서 백제 역사 유적지구 국제학술포럼이 24일에 열립니다. 백제 세계유산센터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메타버스 시대 세계유산의 과제라는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포럼을 엽니다. 안호 문화재청 디지털 문화유산 팀장과 나카바야시 아스시 일본 교토부립대학교 공동연구원 등이 주제 발표에 나섭니다. 현장 참석 희망자는 백제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익산시가 다음 달 26일 소비자와 지역 농가가 상생하는 김장 체험 행사를 엽니다. 이번 체험 행사는 현장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는 대면 방식과 절임 배추와 양념 키트를 택배와 드라이브 스루로 수령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또 먹거리 부스와 음악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사전 예약으로 진행하며 오는 28일까지 익산몰과 농촌활력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익산시가 미세먼지 정화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시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과 함께 반려식물 겸 미세먼지 정화식물 19,200주를 재배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이와 함께 해바라기 산책길 조성, 마을 정원 가꾸기 등 친환경 녹색정원 도시사업으로 980명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4곳은 익산시에 성금 250만 원을 기탁하며 녹색 정원도시 만들기에 동참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지역아동센터 연합회가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전라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 및 단체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군산시 흥남동이 쉼 힘이 되는 짧은 선율이라는 주제로 캘리그라피 전시관을 운영합니다. 전시는 17일부터 내년 5월까지 그린터널에서 진행됩니다. 익산시가 사립 작은 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도서관리의 효율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최저 0도, 최고 1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맑은 가운데 최저 11도, 최고 1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익산도 내일 맑으며 9도에서 14도 사이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1.5m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